네, 세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열강을 하다 보니까 막 30분이 좀 초과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해야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막 말씀드리지만은 뭐 이렇게 일반화, 유기화학, 그 다음에 소방수리학 이런 걸 갖다가 또 유체역학 이런 거를 별도로 다른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봤는데, 자,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ppm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뭘 했어요? 우리가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라든지, 또 주기율표 이런 것도 했지만은, 이 시간에는 뭐예요? 우리가 열 방출률 했잖아요. 그죠? 열 방출률에 우리가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요, 이너젠 541이라는 요거는, 541이라는 것은 이게 5대 4대 1이라 질소, 아르곤, 탄산가스가 5대 4대 1로 들어간다. 그래서 불활성 가스라는 얘기죠. 그죠? 질소 52%, 아르곤 40%, CO2 8%에서 5대 4대 1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가스의 농도를 갖다 넣으면은 이 산소 농도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요거는요, 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산소가 21%였잖아요, 원래. 공기 중에는 뭐지? 질소가 78%, 산소가 21%인데, 이 가스의 농도를, 가스를 집어넣으니까 산소 농도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원래 21%에서 이 산소가 줄어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식 유도하는 것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기본 개념은 그렇다 이거예요. 산소가 원래는 21%에서 가스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산소 농도가 줄어들더라. 얼마로? 37.5% 집어넣으니까 산소가 13.2% 줄어들어서 질식을 한다. 그런 개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방출률 할 때 우리가 Q2-가 연류소 단위는 킬로와트 퍼 메타 제곱이라고 해서, 여기서 히트 플락스라고 그랬죠. 그죠? 플락스는 여기가 이 속이 묶을 속자를 쓴다 그랬죠? 벨로시티가 아닙니다. 그죠? 예. 벨로시티가 아니고, 여기 빠른 속자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류소 갈 때는 묶을 속자예요. 그리고 제가 또 뭘 했어요? 우리가 지방적 탄화수소에는 CnH에 En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에 2배에서 더하기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이니까 2배 하면 2니까 더하기 2니까 2, 4에 6. 그죠? 1, 4, 2, 6, 3, 8, 4 이런 식으로 돼서, 요게 펜탄까지는 몰라도 되는데 요 4개는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고 그랬죠? 매, 푸, 그죠? 제가 그렇게 암기한다는 얘기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저보다도 더 쉬운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암기하면 돼요. 푸브라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세틸렌은 C2H2, 에틸렌은 C2H4다 이거지. 에틸렌은 뭐예요? 우리 절연체 할 때 폴리에틸렌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P라고 그러죠? 폴리에틸렌이라고. CV 할 때 많이 쓰고 하니까 또 이렇게 참고서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예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PV는 NRT다 해서 이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PV는 NRT다 해가지고, 그죠? 이게 이 온도나 압력이 같을 때는 우리 최적은 몰수에 비례한다. 즉 분자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써요. 이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어요. 이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산 문제도 하고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소화 효과 할 때 수계는 물을 쓰는 거잖아요. 가스계. 아까 이너젠 541이라든지 할로겐 가스 이런 건 다 이 가스계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계에서는 우리가 15도씨 물 1kg를 250도씨의 증기로 하면은 하는데, 열을 빼앗잖아요. 그 열이 뭐예요? 약 715kcal라는 얘기. 즉 700칼로리 열을 빼앗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냐? 물 1kg을 갖다가 뭐예요? 15도씨에서 100도씨로 끓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끓는 데에 들어가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주시 델타 T고, 그 다음에 물이 끓으면 증발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발하는 기화열이 540kcal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우리가 250도씨의 증기로 만드니까
여기 또 들어가서 715가 나와서 뭐예요? 냉각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식은 뭐예요? 0도씨의 물을 250도씨로 만들면은 우리가 0도씨의 물은 1몰이 20.4리터인데 분자량은 몰당 18g였다. 그죠? H2O니까. 그런데 250도를 만드니까 최적이 22.4가 얼마 늘어나요? 42.9리터로 늘어나면서 결국 이게 42.9kg이 되더라 이거예요. 8g이 42.9kg가 되니까 즉 얼마예요? 2380배가 팽창이 되면서 질식을 하더라. 질식. 질식 효과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스계 아까 질식 효과는 이 농도가 집어넣으니까 이 산소량이 줄어들어서 질식한다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가스계의 연소 반응 억제는 우리가 뭐예요? 수소 이온에 브롬이 들어가서 HBr이 되고, 또 HBr, 브로마 수소잖아요? 또 수산기, OH기하고 합치니까 Br로 끝나더라. 요게 연소 반응이 억제더라. 연소 반응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이렇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그 도움이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우리가 뭐예요? 이 서방에 공부하는 거다. 서방 공부를. 은연중에 지금 우리가 지금 서방 공부 굉장히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일반화학하고 유기화학하고 그 다음에 뭐죠? 서방 수리학을 별도로 책을 몇 권 볼 겁니까?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 정도만 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기본 개념을 잡는데 굉장히 또 여러분들 연소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상시에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전공이 아니면은 전공학과 졸업생이 아니면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이렇게 충분히 이해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죠? 칠판을 땄기 때문에 그죠? 이런 때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자극을 주는 겁니다. 이때. 자, 이제 이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쭉 넘어가면은요. 버지스 또는 버제스라고 그러는데 버제스 휠라식 휠라 법칙 이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보니까 뭐예요? 파라핀계 탄화수소. 여기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그랬어요. 여기 파라핀계 탄화수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예요? 폭발 한계 LFL과 연소열 델타 H를 곱하니까 1050이 나왔네요. 그죠? 예,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050이 나왔는데, 요거는 이 버제스 휠라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알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를 조금 더 지방적 탄화수소 중에서 CHEN 플러스 2가 아까 파라핀계라고 그랬어요. 그죠? 파라핀계인데, 그래서 이 파라핀계 탄화수소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파라핀계 탄화수소는 탄소가 사슬 모양으로 연결된 거예요. 사슬 모양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사슬형이 있고 고리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라핀계는 사슬형이고 고리형이 있어요. 고리.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사슬은 이렇게 사슬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C2H6 하면 이렇게 H6가 에탄이니까 여기 C2H가 C가 이렇게 최각 전자라고 그러죠. 맞지? 그러니까 왜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 원자를 탄소 원자는 안에 수소가 그 두 개 들어가고 그죠? 전자가 그 바깥에 네 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최각 전자가 네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래서 여기에 이렇게 H가 붙은 게 뭐였어요, 여기? 이렇게 붙인 게 그러니까 CH4는 여기에 그냥 H가 붙겠네요. 그죠? 이렇게 사슬형으로 된 것은 파라핀계는 사슬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뭐예요? 아까 탄화수소라는 것은 이게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돼요. 탄화수소는 뭐죠?
탄소하고 수소가 결합된 유기화합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리형은 고리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리로.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탄소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수소가.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하나의 고리는 뭐예요?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왜냐면 4개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왜냐면 여기가 하나, 여기에 이제 탄소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아이고. 이 손으로 하는 게 훨씬 낫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여기에 이제 탄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탄소가 들어가니까 여기 탄소 하나에 하나, 둘, 셋, 넷.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또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까 4개가 나오고 최외각전자가 4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붙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C, 2, 2, 6, C6에 H에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H6가 되겠죠. 여기 벤젠이에요. 벤젠. 그러니까 벤젠 같은 거는 고리형이고, 예, 고리형. 주로 여기 사슬형은 주로 어디가 들어가냐면 요 지방족이 들어가고, 아까 지방족하고 뭐죠? 방향족이라고 했죠. 그래서 주로 요거는 방향족이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대부분 주로입니다. 주로 지방족이 사슬형이고 주로 방향족이 고리형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 정도는 왜냐면은 막 파라핀계가 나오고 또 뭐 사슬형, 고리형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것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방향족, 예. 또 이렇게 또 뭐죠? 지방적, 사슬형, 고리형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벤젠이라고 했죠? 벤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C2H6 해가지고 요거는 에탄이라고 했어요. 에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일반화학, 유기화학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을 단축하자는 그런 의미지. 세상에 강의한 사람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기술사 공부하는 데는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할 게 또 넘어가면은 뭐가냐면은 OB라고 나오네요. OB는요, 옥시겐 밸런스예요. 바란스죠. 그죠? 우리가 바란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산소 평형이라는 얘기죠. 이 산소 평형이라는 얘기니까 거기 보시면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보면은 산소, OB가, 옥시겐 밸런스가 0이 되면은 뭐예요? 완전 연소로 굉장히 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OB가 0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이게 뭐예요? TNT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폭발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많이 가거나 플러스로 많이 가면은 그만큼 뭐예요? 폭발 위험이 적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건 참고하시고 산소 평형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쭉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산소가 부족되는 거고 이거는 산소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뭐예요? 너무 적어도 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OI, MOC가 있네요. LOI, MOC가 있네요. MOC.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되겠네요.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데, 요거는 뭐죠? 한계 산소 시즈라 했고, 리미팅, 옥시겐, 여기 인덱스, 이렇게. 인덱스, 한계 산소 시즈라고 그랬네요. 한계 지수 또는 한계 산소 농도 이런 얘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멈 옥시겐이 산소잖아요. 미니멈 옥시겐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MOC라고 그랬죠. 이거 약자 꼭 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게 뭐죠? 최소 산소 농도라고 그랬어요. 농도는 영어로 콘센트레이션이거든요. 콘센트레이션. 그래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LOI는 뭐예요? 요 LOI는
여기 퍼센트인데 여기 얼마가 되냐니까 뭐예요? 여기가 그 산소 플러스 질소 가스하고 여기에 산소가스가 몇 프로 들어있냐 이 말이죠. 이렇게 곱하기 100 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중에는 98%가 99% 중에 질소가 78%고 산소가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얼마 들어있냐 그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여기가 요거는 이제 확산연소에서 쓰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렇게 확산연소에서는 한 개 산소 지수를 쓰고 요거는 예혼합연소 아까 했어요. 예혼합 번호 같은 걸 얘기한다고 이랬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확산연소인데 이거는 미리 이제 혼합한 이런 연소에서는 우리가 뭐죠? 그 최소 산소 농도를 쓰는데 요 MOC는 아까 로우 플레버블 리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발 뭐예요? 폭발 한 개 한 또는 뭐예요? 연소 한 그죠? 연소 한 개 한 뭐 이런 걸 얘기했어요. 곱하기 O2라고 그래서 이 O2는 산소 몰수예요. 몰수.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그 LFL은 어떻게 되느냐? LFL은 그 다음에 단일 성분일 때는 존수식, 그 다음에 다성분일 때는 르샤틀리에식이 있는데 존수식은 뭐냐면 LFL은 0.5에 CST 이렇게 들어가요. CST.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CST는 뭐냐면은 연료몰수, CST는 연료몰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연료몰수 플러스 공기몰수분의 연료몰수 곱하기 100. 요 관계도 아마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은 이론 혼합비예요. 이론 혼합비. 여기가 이론적으로 혼합비다는 얘기죠. 이론적인 혼합비. 연료하고 공기하고 혼합비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화학 양론 농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완전 연소 시에 공기 중에 연료 농도가 얼마냐. 완전 연소를 하려니까 공기 중에 연료가 얼마 정도 들어갔냐 그 말이죠. 그죠? 왜냐면 연료가 완전 연소 시에 이론 혼합비인데 그래서 이게 화학 양론 농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화학 양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화학 양론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요거까지만. 그 다음에 다성분, 성분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만약에 L분의 100은, 그러니까 전체는 뭐죠? L1은 뭐죠? 그 첫 번째 가스의 LFL분의 여기 V1, 최저. 또 두 번째 가스의 이런 식으로 쭉 더하면은 이게 L분의 100하고 똑같다는 그런 얘기. 다성분일 때. 왜냐면 연료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요걸 쓰고 하나 쓸 때는 요걸 쓴다 이거죠. 그러나 하나 쓸 때는 요걸 해서 여러 가지 쓸 때는 이렇게 해서 더하면은 이게 르샤틸레이에. 그 다음에 요거는 존수식이라는 얘기죠. 이때 이론 옆에 CST 요거는 요 CS는 이론 혼합비, 화학 양론 농도, 이 굉장히 중요한 수식이다 이거죠. 뭐 요 ST는 뭐 나중에 할 거예요. 이 모의학적 스토이키 잠깐만 스토이키오메트리라고 그래서 양론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요 굉장히 중요한 수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혼합연소에서는 MOC를 쓰고 확산연소에서는 한 개 산소 지수는 LOI를 쓰는데 사실은 요거보다는 요거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특히 이거 하고 이거 연료몰수 플러스 공기몰수 플러스 분의 연료몰수 곱하기 스토이키오메트리라는 이게 양론이라는 그 약자예요. 약자 ST가. 그래서 이거는 혼합비다 이론적으로. 왜? 완전 연소를 시킬 때 연료가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느냐 이 말이죠. 아주 중요한 수식이다. 자, 그러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기본 개념 중에, 기본 개념은 아마 교재에서는 핵심, 암기 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저는 그냥 기본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요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본장에서는 조금 좀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뭘로요? 그냥 무작정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A, B, C급, 우리가 화제도 뭐예요? A급 화제, B급 화제, C급 화제, 또 뭐 K급, D급, K급 화제나 뭐 F급 화제 해가지고, 또 이것도요, 이게 ISO 기준하고 우리 미국 방화협회 기준하고 또 틀려요. 미국은 뭐죠? 내셔널 NFPA라고 그러죠? 내셔널, 예? P, 예. NFP, PF라고 그래요. NFP. Fire Protection Association, 그죠? 이렇게 써요. NFPA라고 그랬고, 이것도 많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A 화재는 뭐죠? 일반 화재, 그죠? B는 뭐예요? 예. 유류 화재. C는 우리 전기 화재라고 그러죠? D는 뭐예요? 금속 화재, 가연성 금속. K는 뭐예요? 주방 같은 데 일어나는 조리로 일어나는 화재. 이 주방 화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반 화재, B가 뭐예요? B가 유류 화재, 전기 화재, 금속 화재, 주방 화재. 근데 여기 이제 ISO 같은 데서는 우리가 뭐죠? A, B, C, D, F 이렇게 했어요. 똑같은 개념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뭐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그래서 NF,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에서 아마 미국 방화협회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재도 이렇게 분류가 된다 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 자, 우리가 뭘 했어요? 우리가 지방적 탄화수소 해가지고 지방적 탄화수소 하는데 이게 버제스 휠러의 법칙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연소율하고 또 LFL하고 그러니까 연소 하한계 또는 LFL 버제스 휠러식이 LFL 곱하기 델타 H 연소율을 곱하면 이게 1050 정도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1050 정도 된다. 일정하다. 이렇게 쓸 때. 그래서 LFL을 구할 때, 특히 이제 우리가 LFL 지방적 탄화수소 많이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방적 탄화수소 먼저 시간도 얘기하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CN에 A, 2배에서 2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푸부. 요까지는 몰라도 요 4개는 꼭 알아들어갔어요. 매푸부 이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이 CN, HEN 플러스 이 중에 지방적 탄화수소 중에서 우리가 파라핀계인데 주로 지방적은 사슬형이고 고리형은 방향적이라고 했어요. 방향적은 아로마라고 그랬죠. 그죠? 아로매틱. 그래서 고리형인데 사슬형은 뭐죠? 이렇게 탄소의 최각 원자가 최각 전자가 4개니까 이렇게 여기에 수소가 이렇게 결합된 이게 사슬형이다. 이게 사슬형. 에탄을 예를 들었어요. 고리형은 이렇게 고리로 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죠? 벤젠 C6H6를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설명했어요. 그래서 사슬형 고리형이 뭔지 이거 개념 못 잡으면 또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얘기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우리가 뭐예요? 확산연소에서는 주로 LOI라는 한계산소 지수, 즉 뭐죠? 리미팅 옥시겐, 예호남연에서는 최소 산소 농도 MOC, 미니멈 옥시겐 콘센트레이션을 쓴다. 농도는 영어로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LOI는 산소 플러스 질소분의 산소 곱하기 100 해가지고 LOI 쓰고, 그 다음에 MOC는 LFL에다가 이건 뭐죠? 폭발 하한계 또는 연소 하한계에 산소 몰수예요. 그러니까 책에 그냥 O2 하니까 이 O2가 뭘 뜻한지 아는데 산소 분명히 아닙니다. 몰수. 산소 몰수다. 이게 몇 몰이냐는 얘기예요. 곱하면 되는데
이때 LFL은 CST라는 이론 혼합비에 0.5를 곱하면 되고, 그때 이론 혼합비는 연료몰수 플러스 공기몰수분의 연료몰수 곱하기 100인데, 이론 혼합 CST라는 걸 쓴다 그랬어요. CST. 그 ST는 이제 화학 양론이라고, 스토이키오메트리. 한번 써볼까요? 스토이키오메트리. 화학 양론이라고 그러죠. 양론, 양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화학, 양이니까, 화학은 다 양, 논. 양을 가지고 논한다는 얘기겠죠. 그죠? 화학 양론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토이키오메트리 할 때, ST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왜 ST를 첨자를 붙였지? 이것도 궁금하게 생각하면 한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학 반응은 뭐죠? 우리가 반응물과 생성물 있잖아요. 이거 반응해서 뭐가 생성이 될, 그런 걸 논하는 게 우리가 화학 양론이라는 것이에요. 그치? 화학 반응 전후 원자 개수가 어떻게 변화되고, 양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뭐예요?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 있죠? 일정 성분 비율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인데,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는 그냥 일정 성분 비례의 법칙, 배수 비례의 법칙, 그 다음에 뭐죠? 또 질량 보존의 법칙인데, 이게 뭐를 뜻하는 건지 또 몰라요, 사람들이. 무작정 암기하면. 그런 걸 제가 또 여러분한테 또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이거를 이 화학 양론에 대해서, 양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는 스토이키오메트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론 혼합비 또는 양론 개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여러 가지 말인데, 양론 개수 이런 얘기하고, 화학 양론 농도. 그래서 그걸 뭐예요? 우리가 완전 연소 시의 공기 중에 연료 농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완전 연소 시의 공기 중의 연료 농도를 이론 혼합비 또는 화학 양론 농도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또 양론 개수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급, A는 뭐죠? 일반화재, B는 유료화재, C는 전기화재, D는 금속화재, K나 F는 조리에 의한 화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복습 안 합니다, 이거. 싹 지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싹 지우고 하는데, 뭐냐면 이제 화학 양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기, 이걸 이해하지만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 세 번째 강의는 요것으로 마치는데, 제가 볼 때는요, 벌써 30분 됐습니다. 이제 딱 30분 됐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강의를, 본 게임이죠. 그죠? 개념 정립을 이것으로 끝내는 겁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이것으로 끝내고, 즉, 암기 노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꼭 필요한 것만, 필수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암기 위주가 아니고 이해 위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해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